네가 어떻게 어머니 재산을 몰래 빼돌릴 수가 있니? 내가 그동안 모셨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 피는 물보다 진할까? 치매 할머니를 둘러싼 재산 전쟁.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나 이 질문 앞에서는 따뜻한 답을 떠올립니다. 함께 웃고, 울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 하지만 만약 그 가족이 한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는 순간을 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그 재산을 둘러싼 세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민낯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가을, 한 가족에게 닥친 충격적인 사건.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증상에서부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80대 후반의 할머니는 평생 알뜰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세 자녀를 키우며 두 채의 주택을 지켜왔습니다. 그 집들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자식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유산이었죠. 세 남매 중 첫째 아들은 일찍 독립해 자신의 가정을 꾸렸고, 둘째 아들도 결혼 후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잦은 다툼 끝에 5년 전 이혼을 했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쉬다 가려던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할머니 곁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5년간 막내딸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효심 때문이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혼하고 힘들 텐데도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 많아. 오빠들은 막내에게 고마워했고 가끔씩 용돈을 보태주며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막내딸은 할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평소 욕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좋아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늘 자신이 제일 잘 산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녀에게 어머니의 재산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중에 당연히 나한테 물려주시겠지? 최근 들어 할머니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밥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손자 이름을 헷갈려 하고, 같은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걱정이 되어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한번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첫 번째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의심 판정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매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검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이제 위험해 보여요. 세 남매는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그리고 막내딸. 막내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오빠들과는 따로 사는 탓에 가족회의 같은 자리는 오랜만이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10월 31일에 마지막 치매 검사를 받고 만약 치매 확정 판정이 나오면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자. 세 남매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시면 재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오빠들이 나서서 다 나눠 가지려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써야 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10월 28일. 검사 예정일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막내딸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제가 모시러 갈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구나. 막내딸은 할머니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 곳은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앉아 계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할머니 소유의 주택 2채를 막내딸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이름만 한번 써주세요. 이게 뭔데? 좋은 거예요. 어머니한테 좋은 거니까 그냥 쓰세요. 할머니는 무슨 서류인지도 모른 채 이름을 썼습니다. 법무사는 할머니의 도장을 찍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2채의 집이 막내딸의 이름으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단 30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응. 오늘 막내가 왔었는데 밥 먹으러 간다고 했나? 근데 어디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막내가 왔었어요? 뭐 하러요? 글쎄 어디 좀 갔다 왔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첫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할머니 집 근처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 그날 할머니랑 막내딸분이 급하게 나가시는 걸 봤는데요. 할머니가 밥 먹으러 가냐고 물으시니까 막내분이 그냥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돌아오시더니 할머니가 우리 밥 먹으러 간다며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보여서요. 첫째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평소 할머니와 함께 외출을 잘하지 않던 막내가 갑자기 할머니를 모시고 나갔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그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설마 그는 바로 어머니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첫째 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할머니 명의의 집이 모두 막내 여동생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증여일자는 바로 사흘 전 10월 28일 막내가 할머니를 모시고 나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첫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집을 내 이름으로 바꿨다고? 막내딸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오빠, 나 어머니가 직접 동의하셔서 받은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 주고 싶다고 하셨어.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줄 알아?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 싫어. 이미 합법적으로 끝난 일이야. 전화는 끊겼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생아, 너도 알고 있었어? 막내가 어머니 집을 다 가져간 거? 둘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형, 나도 방금 들었어.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뭘 할 수 있냐고? 당장 막내한테 가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해야지. 형, 막내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 첫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막내 편 드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일로 보여?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가족끼리 싸우는 게 싫어서 그래. 그리고 솔직히 막내가 이혼하고 지난 5년 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한 것도 사실이잖아. 우리는 명절 때나 가고 그랬는데. 둘째는 평소 가족 간의 갈등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과 막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고 누구 편도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특히 막내가 이혼 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고생한 것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형과 여동생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들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기로 한 겁니다. 첫째는 홀로 막내를 찾아갔습니다. 야, 제발 정신 차려. 어머니는 지금 치매야. 본인이 뭘 하는지도 모르시는 상태라고. 이건 사기나 마찬가지야. 막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빠, 법적으로 문제 없어.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셨고 법무사도 확인했어. 증여는 본인 의사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어머니 의지였던 거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양심이 있어? 양심, 오빠는 평생 어머니한테 뭘 해줬는데? 나는 이혼하고 지난 5년 동안 어머니 곁에서 밤낮으로 모셨어. 오빠들은 명절에나 얼굴 한번 비추고 용돈 몇 푼 주고 갔잖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자격? 그게 어머니를 이용할 자격이 되냐? 이용이 아니야. 나는 헌신했어. 그리고 어머니도 그걸 아시고 나한테 주신 거야.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첫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럼 법으로 해결하자. 네가 어떻게 어머니 재산을 몰래 빼돌릴 수가 있니? 내가 그동안 모셨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법정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는 증여 무효 및 소유권, 이전 취소 청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첫째 측은 할머니의 치매 검사 결과지와 병원 진단서, 그리고 증여, 당시 할머니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막내 측은 법무사에 확인서를 내밀며 어머니가 직접 서명했고 이사표현도 명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법원이 할머니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한 것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본인 소유의 주택 2채를 막내딸에게 증여하신 것이 맞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증여? 내가 언제 그런 걸 했어요? 법무사, 거기 왜 가요? 나 그런데 안 갔는데. 정신감정 전문의는 증언했습니다. 피증여인은 증여 당시 이미 치매 초기 단계였으며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여 계약 당시 피증여인은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으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증여 계약은 무효로 판결하며 피고는 즉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라. 첫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짙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집은 다시 할머니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법정을 나서며 오빠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난 끝까지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오빠들이 날 배신한 거야.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오빠들은 뭘 했어? 명절에 와서 밥이나 먹고 가고,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이나 하고, 난 정당하게 받은 거야. 둘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형을 도와주지도, 여동생을 감싸주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가운데에 서 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첫째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집 다시 찾았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괜찮아? 우리 막내는 어디 갔어? 요즘 통 안 보이네. 그 애가 날 돌봐줬는데 어디 갔을까? 첫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잊으셨습니다. 재판도, 배신도, 상처도. 하지만 자식들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막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눈치만 보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할머니는 텅 빈 식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막내는 왜 안 와? 밥은 먹고 다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돈은 지켜냈지만 가족은 잃었습니다. 법은 정의를 세웠지만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매 환자를 둘러싼 재산 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치매 환자 가족 중 약 40%가 재산 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법정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한 명의 자녀가 오랜 기간 부모를 돌본 경우 나는 헌신했으니 더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과 그래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다른 형제들의 생각이 충돌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나눈 사람일까요? 재산은 법으로 되찾을 수 있지만 신뢰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헌신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무능력을 이용할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재산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진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 나눈 기억과 신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